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월 16일 자정을 넘은 시간입니다. 네, 15일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이어졌었고 또 이날 여당 그리고 야당에서 많은 비판, 논평이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치권에서 주고받는 말을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권의 수준을 좀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을 두고 여당과 그리고 야당, 여러 의원들 입에서 쏟아졌던 많은 그 비판과 비난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 정치의 격이 이 정도인가 생각이 들 만큼 참 저질 논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이재정 이 여자 대변인인데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당 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그 어떤 책임과 반성도 없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국정농단을 몰랐다면 무능이 심각하고 방관하고 부역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재정 대변인은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이 권한을 가질수록 국가와 국민에게는 너무 큰 해악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험만으로도 차고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 총리를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석고대죄한 뒤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석고대죄까지 운운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이다라고 단정을 했고, 이런 사람이 권한을 가지면서 권한을 많이 가질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악이 된다라고 논평을 했는데, 글쎄요. 이것은 박근혜 정부보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게서 우리가 더 느끼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네, 이것이 여당의 공식 논평이었습니다. 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네,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정농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황 전 총리가 정치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논평을 했고요. 같은 당 최이배 의원은 대한민국을 망친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가 이제 와서 국민을 생각하겠다고 나섰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글쎄 뭐 이 정도는 네, 뭐 그래도 있을 수 있는 비판, 비난의 수위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것은 정말 최악의 너무나 수준 낮은 논평이다라는 생각이 든 논평입니다. 네, 먼저 정의당의 최혜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만한 재원이 없어 정치인 안아받아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재활용도 한계가 있다. 네,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을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적어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유용할 때 재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이 인간에게 얼마나 유해한지 수도 없이 깨달았다. 예, 정말 좀 심하죠. 지금 사람을 폐기물, 재활용품에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때 재활용하는 것인데, 그럼 이건 뭔가요? 무슨 황교안 전 총리가 뭔가 유해한 폐기물, 재활용품이란 뜻입니까? 네, 정말 이것은 정도를 벗어난 네, 이런 논평을 정치인이
한다라는 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그 기자회견에서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은 안보파리로 먹고 살았던 황 전 총리의 주변에서 다가올 평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아, 이것도 참 심하네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 주변에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게 이렇게 황교안 전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안보파리를 하면서 먹고 살았던 황 전 총리의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하는 건데요. 안보를 걱정 안 할 상황이 아니죠, 지금. 뭐 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방위 태세만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안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안보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당연한 사실인데, 근데 이걸 굉장히 좀 비아냥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안보파리를 하던 사람들이 평화가 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비꼬는 말로써 황교안 전 총리뿐만 아니라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안보파리나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논평이니까 정말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참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의당 최석 대변인의 말이었고요. 네, 다음으로 민주평화당의 문정선 대변인도 참 이해 못지않은 막말에 가까운 논평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네요. 황 전 총리의 등장은 희극적 좀비 정치의 비극적 서막이다. 권한대행이라는 대기순번표를 들고 호시탐탐 썩은 권력의 주변을 배회하던 좀비, 세월호 참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던 인면수심의 좀비, 두드러기를 핑계로 병역을 회피한 보수 참칭 좀비가 황교안이다. 네,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좀비면 뭐 걸어다니는 뭐 시체 뭐 이런 표현인데, 지금 여기도 지금 사실과 맞지 않는 표현들도 많죠. 병역을 회피한 적이 있나요?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정상적인 신체 검사를 통해서 어떤 판정을 받아서 그런 결과가 된 것인데, 마치 어떤 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을 일부러 하기라도 한 것처럼 병역을 회피한 보수 참칭 좀비다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정말 비유를 해도 이런 막 나가는 비유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병역과 관련된 상황은 황교안 전 총리가 예전에 국무총리 임명될 때 이미 밝힌 사실이 있죠. 당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렇게 해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역 비리 의혹은 전혀 없고 그럴 집안도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15년 당시 이제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또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그 대학에 들어가면서 담마진이라는 병이 생겨서, 그러니까 담마진이라는 병이 일종의 두드러기 질환이라고 하네요. 담마진이라는 병이 생겨서 그 이후로 17년 동안 치료를 했다. 신체 검사장에 갔는데 여러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했고, 등을 좀 벗기고 검사도 하고 여러 의학적인 검사를 한 다음 병역 면제 결정이 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병역을 회피한 보수 참칭 좀비다라고 하는 것은 심한 표현이죠. 또 이어서 이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숙주 삼은 황교안의 등장은 언 땅을 녹인 촛불의 슬픈 종언이자 좀비들의 관뚜껑을 열게 만든 무능한 정부 여당이 자초한 재앙이다. 단죄하지 못한 역사는 미래를 갉아먹는 법이다. 라고 말했는데, 네, 정말 정의당 대변인 못지않은 막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누가 또 비난에 가까운 논평을 냈냐면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또 의원이 또 나섰습니다. 오늘 KBS 한 시사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많은 말 중에 대통령을 보필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국무총리인데 그런 최순실 국정농단과 여러 가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았음에도 말을 안 했는지도 모르고 처절하게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게 공범이지 뭡니까? 그리고 직무유기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죠. 빠져나간 것이 다행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다 살아남게요. 지금 공범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공직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다,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다라고 이렇게 주운 글씨를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어떤 같이 책임질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감옥에 가 있겠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무총리를 했다란 이유만으로 공범이다, 부역자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뿐 아니라 이 박지원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아주 깔끔하게 특별히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매끄럽게 잘 빠져나가요. 잘해요. 그 능력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되려면 군 복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상하게 빠져나갔고 모든 것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황교안 총리가 어떤 잘못한 일을 했는데 그냥 요령 있게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뱀장어만 출세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황교안 전 총리를 가리켜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뱀장어로 이렇게 빗대어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지금 뱀장어에 좀비에 참 여러 표현들이 등장을 했네요. 이런 뱀장어다, 좀비다 이런 표현들이 요즘 참 정치권에서 좀 적절치 못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을 가리켜서도 무슨 미꾸라지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의 정치 수준을 굉장히 품격을 낮추는 이런 저질스러운 표현들이 요즘 따라 이렇게 난무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박지원 그리고 박지원 전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아까 문정선 대변인 이 세 분의 이날 논평은 오늘 있었던 많은 그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 중에서 정말 가장 최악으로 제가 오늘 선택해 본 그러한 논평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글쎄요, 국정농단 프레임, 공범이다 하는 프레임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이미 황교안 전 총리는 이에 대해서 탄핵 정국 당시에도 여러 번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2016년에 아까 민주당 현재 여자 대변인인 이재정 의원 굉장히 황교안 전 총리와 뭔가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12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황교안 전 총리와 이렇게 맞닥뜨렸는데 굉장히 여러 해프닝들이 방송이 많이 됐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좀 재밌는 영상이어서요. 한번 보시는데 조금 저희 방식이 조금 아날로그적이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으로 아는 것 전혀 없습니다. 찌라시를 통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런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찌라시요? 그런데 언제요? 언제적 그런 찌라시? 모르는 사람을 안다고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찌라시들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보면 최순실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겠지만 답변 태도 온당치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관료에게 갑질을 하러 이곳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힐난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노려보는 태도거나 아나무인적 태도로 거만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3, 2, 1, fight! 지난번 현안질의에서 황초님이 최순실을 찌라시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저 놀랐습니다. 두 번 놀랐습니다. 먼저 일국의 총리가 비선 실세자 보안 손님을 찌라시 보고 알았다는 거, 이건 정말 무능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거짓말이라서 놀랐습니다. 의원님의 무능이라는 말씀도 거짓말이라는 말씀도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할 때 어느 지위에라도 계시면 100번 양보해서도 책임을 지는 게 고위 관료의 온당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직을 내놓으시고. 그럼 이 나라는 그냥 핑계치고 되는 겁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고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 얘기 좀 드리는 끝내게 좀 말씀입니다. 해주세요.